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75번째 이야기 중에 추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분 내용은 문법적 역할에 따른 차이예요. 문법적 역할에 따른 차이. 그래서 내가라고 나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내가라는 부분을 문법적 역할에 따른 차이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라는 얘기는 나에다가 가인 주격 조사가 이게 더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용 예는 실예는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일을 맡았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주도적인 그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는 내가 주어가 됩니다 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할. 자, 내가 주어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문법적 변화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면 어때요? 존재와 인식의 중심이 됩니다. 존재와 인식의 중심이 되니까 나의 실체와 내가 생각하는 사고에 그 접해지는 그 보여지는 것들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재와 인식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를 드러냅니다. 이때 내가 주어일 때는 모든 경험과 판단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출발이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므로 세계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세계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계에 대한 주인공은 누구죠? 세계에 대한 주인공은 나 자신 이렇게 돼요. 나 자신. 이때 나타나는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주체성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책임진다 같이 삶의 모든 과정이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귀속이 돼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삶에 대한 능동성과 주도성이 강화되죠. 자, 이러한 내가 주어가 될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행동은 자기가 해놓고 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해지고 삶에 대한 능동성과 주도성이 강화됩니다. 자기가 책임감 있게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갖고 하는 능동성과 주도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주어가 되면 외부 세계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의미의 장으로 변하죠. 나와 관계 맺는 의미의 장이 돼요. 따라서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나하고는 의미가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와 나는 객관적인 존재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간에 있어서 아니면 대상 간에 있어서의 관계의 질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상대한테 대우를 받는 거는 내가 대우받게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내 대우를 안 해요? 그럼 내가 대우받지 못할 만큼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갈등의 관계도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뭐예요? 중심은 나이지만 내 해석에 따라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되죠.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관계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관계, 우리는 관계라고 했을 때 이 관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타자와의 관계예요. 타자와의 관계는 가까이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내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속으로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니까 이건 내적 관계고 이거는 뭐죠? 외적 관계인데 외적 관계는 작게는 내가 알고 있는 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타자와의 관계가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와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랑 관계가 어때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화로운 관계도 되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관계도 됩니다 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상, 천하, 유화, 독점 이 얘기는 뭐죠? 천상과 천하에 있어서의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요? 나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서 자기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행복과 조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갈등과 불행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게 누굽니까?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신. 남 탓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겠죠. 이때는 타인의 입장이나 객관적 상황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우선되면서 관계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깨진다는 것은 뭐예요? 갈등 관계를 만든다. 이게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미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편협하게 치우침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자신에게. 이때 자신에게 치우치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가 이게 중심이 되고 타가 어때요? 타는 이거에 도구적 역할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 이타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자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가 모두 함께 공유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게 뭐예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관계가 지금 이 관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주체성이 책임과 성찰로 이어질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체성이 내가 책임과 성찰로 이어질 때는 긍정적 작용하지만 자기 중심성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만이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이기적인 이기적인 접근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관계의 부조화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주어일 때의 핵심은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에 따른 책임입니다.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은 이 내가는 사고 뭉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형태로 얘기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하나로 통일한다. 이거 일치감을 이루었다는 거죠. 일치감을 이루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행이 합일이 됐다는 거고, 지행이 합일이 됐다는 거고, 이건 지덕복 합일이 됐다는 얘기고, 이것은 학행일치와 같은 얘기고, 학행일치와 같은 얘기고, 내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어느 한 곳에 모두 결집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일지 상태에 머뭅니다. 머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라는 주어는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출발점이자 동시에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찰을 하지 않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성찰해야 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일지사상의 관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일지사상에서 일지란 마음이 하나의 기준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내가라는 주체를 바로 세우는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주어가 될 때 그 나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올바른 기준 하나의 올바른 기준에 머무를 때 이 얘기는 결국은 정견의 입장을 지닌다고 할 때 이 얘기예요. 비로소 진정한 주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에서 이 얘기는 일지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할 때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선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중심이 바로 선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심이 바로선은 뭐가? 정견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래요. 이 정견의 관점을 갖는 가장 간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천인의 합일의 상태입니다. 천인의 합일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정견이라는 식견을 얻게 되고 이러한 식견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혜 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발현됐습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은 내가를 강조하되 그 나를 하나의 일치화된 기준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일지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분열이 아닌 통일된 삶으로 이끄는 사상입니다. 이 통일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일지의 조화를 형성하는 삶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공인 주체성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결국은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안 그러면 지옥도인 불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다? 다 본인한테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내가의 핵심 언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